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여성이고 슬아의 딸 하나를 키우는 싱글맘입니다. 남편과는 오래전에 이혼해서 친정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홀로 딸을 양육하며 살고 있습니다. 멸치볶음 500g이랑 고추장 불고기 3인분만 포장해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참, 방금 콩자반을 좀 만들었는데 서비스로 좀 드릴게요. 어머, 매번 올 때마다 서비스를 주시고 반찬이 손맛도 좋은데 친절하기까지 하니까 지날 때마다 안 들릴 수가 없어요. 자주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참, 이 집 잡채 생각난다고 저희 집 바깥 양반이 자꾸 말하는데 오늘은 잡채는 없어요? 잡채는 매주 화요일, 수요일에 만들어서 당일 판매하고 있어요. 미리 하루 전에 말씀해 주시면 필요한 양만큼 만들어 드리기도 하고요. 그럼 내일이 목요일이니까 몇 시쯤 오면 바로 만든 잡채 사갈 수 있어요? 오픈 시간 맞춰서 바로 삶아 무쳐내니까 11시쯤 오세요. 그럼 그때 한 5인분만 선주문하고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내일 봬요. 저는 친정엄마가 하시던 조그만 반찬 가게를 이어받아 운영하며 먹고 삽니다. 현재 저희 엄마는 몇 년 전 뇌출혈로 쓰러져 투병하시는 바람에 거동이 불편하셔서 집에서 쉬시며 재활치료에 전념하고 계시죠. 친정엄마가 하시던 장사의 노하우와 반찬 만드는 비법, 그리고 제가 손맛이 좋은 편이라 반찬 가게는 장사가 잘 되는 편입니다. 부자는 아니어도 저와 나이 든 엄마, 그리고 제 딸이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는 정도이죠. 그런데 제가 15년 전 이혼했을 때만 해도 저희 집 가정경제는 거의 바닥을 친 상황이었죠. 이혼하며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했던 데다 당시 저희 친정아버지가 오래 투병을 하시다 돌아가시는 바람에 병원비와 수술비 등으로 친정에는 빚이 많은 상태였어요. 제가요, 사실은 전 남편의 외도로 쫓겨나듯 이혼을 당했습니다. 세진 엄마, 우리 그만해. 나 더 이상은 당신 남편 노릇, 세진이 아빠 노릇 그만할란다. 그게 말이야 막걸리야? 남편 노릇 아빠 노릇이 그렇게 벗어던지면 되는 티셔츠 쪼가리라도 돼? 막말이 지나치면 사람 아니고 동물이야. 알아? 그래. 동물이건 뭐건 마음대로 욕해. 당신이 아무리 욕해도 내 결심은 변함없으니까. 난 그 여자 사랑하고 그 여잔 당신보다 100배는 가진 것도 많은 멋진 여자니까. 가진 게 많으면 멋진 여자니? 그럼 애초에 돈 많은 여자 찾지. 이제 와서 이 난리야? 나야. 마음 떠난 당신 잡고 살 생각 솔직히 없어. 그렇지만 우리 어린 세진이 생각하면 어떻게 그딴 말이 나와? 남자는 아내보단 와이프 따라가게 되어 있어. 어쩌겠니? 모성이라는 말이 괜히 나왔겠어? 자식 바라기는 어차피 여자 몫이고 남자는 뭐 네 말 맞다. 나 동물이고 열등한 존재라 본인밖에 모르나 보지. 됐냐? 세진이 보기에 부끄럽고 미안하지도 않아? 당신 나중에 세진이 커서 뭐라고 변명하려고 그래? 내가 왜 그런 걸 지금부터 고민해야 하니? 네가 생각에 있는 엄마 같으면 애가 그런 거 따지기 전에 잘 단도리할 생각하면 되잖아. 네가 더럽힌 우물 청소를 왜 나한테 맡겨? 그리고 나도 당신하고 말싸움하기 싫어. 바람, 그거 한때라 다 바람인 거야. 이번 한 번은 내가 눈 질끈 감고 용서할 테니 제발 세진이 아빠로 다시 돌아와줘. 부탁이야, 응? 전 그때 4살 배기 어린 딸을 생각해서 자존심 다 접어두고 바람난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애원했습니다. 저 혼자서 남편도 없이 어린 딸을 키울 자신도 없었고 멀쩡한 딸아이를 아빠 없는 아이로 키우고 싶지도 않았어요.
네가 이러면 너만 비참해지는 거 몰라? 아줌마, 듣기보다 더 구질구질하고 자존심이 없네? 당신 누구길래 이 시간에 연락도 없이 불쑥불쑥 집에 들어와요? 아, 자존심뿐 아니라 눈치까지 없네. 딱 보면 모르겠어? 내가 누군지? 상간녀는 뻔뻔하게도 제가 사는 집에 쳐들어와 제가 보는 눈앞에서 남편의 팔짱을 끼는 겁니다. 감히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오니? 정말 뻔뻔하구나 너. 아, 듣자하니 나보다 나이도 어리던데 말이 짧네. 그건 됐고 당신 남편은 나 사랑하니까 바보스럽게 매달릴 생각 말고 쿨하게 좀 놔줘요. 알아들어? 그러면서 제 면전에 돈봉투를 집어던지는 상간녀였어요. 일일이 세어보지 않더라도 두둑한 수표 다발이 제 눈앞에 깃털처럼 휘날리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꽤 거금의 돈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 또 상간녀가 상당한 재력가라는 걸 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깟 돈으로 날 쫓아내겠다는 거야? 아, 쫓아낸다는 게 아니라 이 돈 가지고 나가서 딸이랑 잘 살아라. 뭐 그런 말이라고요. 껍데기뿐인 남편 데리고 살아봐야 댁도 좋을 거 없잖아. 안 그래? 엄마, 무서워. 한밤중에 소란에 잠에서 깬 어린 딸아이가 엉엉 울며 거실 밖으로 나오더군요. 저는 더 이상의 막장스러운 싸움을 아이 앞에서 해선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젠 네가 살아달라 해도 내가 싫어. 당신 같은 사람은 아빠 자격도 없으니 마음속으로라도 참여하며 살길 바래. 우리 세진이는 남부럽지 않게 내가 최선을 다해 키울 거야. 전 한밤중에 엉엉 우는 딸아이를 들쳐업고 그 길로 집을 뛰쳐나왔었습니다. 이혼 소송 없이 빠르게 협의 이혼해 저는 도장을 찍어줬어요. 무서워서 피한다기보다는 더러워서 피한다는 것이 맞는 표현일 겁니다. 두둑한 위자료를 받을 만큼의 재력이 남편에겐 없었고 당시 남편은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은 상황이었습니다. 거래처 대표였던 재력가 상간녀는 그런 상황의 남편에게 사업 자금이다 뭐다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남편을 유혹했던 모양이더라고요. 돈에 넘어가 조강지처 자식을 버리다니. 세상에 이런 썩을 후레 자식이 다 있나. 아유, 불쌍한 내 딸, 내 손녀. 엄마, 울지 마세요. 그런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 더 입에 담을 가치조차 없어요. 한창 나이에 이리 혼자 돼서 어쩔 거야. 응? 살기만 하던 네가 뭘 해서 먹고 산다니, 응? 안 되면 뭐 엄마 반찬 가게라도 돕죠 뭐. 그래, 걱정 마라 수경아. 이 애미가 아직은 2달이 송하고 몸 멀쩡하니 나 건강한 동안은 너랑 우리 세진이 굶기지는 않을 거야. 아니에요 엄마. 나 뭐라도 씩씩하게 일 시작할 거니까 걱정 마세요. 안 그래도 가게 일에 일손이 딸려 아줌마 한 명을 구하려 했는데 잘 됐다. 이참에 엄마 반찬 가게 일 너 제대로 한번 배워봐. 그렇게 전 엄마의 반찬 가게 일을 함께 시작하게 되었던 겁니다. 전 남편은 이혼하며 위자료 한 푼 주지 않았으면 물론 이혼 후에도 딸아이의 양육비를 한 푼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이혼도 좋고 다 좋다 이거야. 그래도 명색이 아빠가 되어서 세진이 양육비는 다달이 보내야 할 거 아니야. 나 사업 망해서 지금 알거지 신세인 거 넌 모르니? 그런 사람이 외제차에 명품 시계 차고 다니니? 지금 당신 입고 있는 옷만 해도 수백만 원어치라는 거 내가 모를 것 같아? 세진 엄마,
뭔가 당신이 오해하는 모양인데 이거 다 그 사람이 사준 거야. 나랑 재혼한 세부인 말이야. 그 사람 가게 일 도와주는 형편인 내가 무슨 돈이 있겠어? 차도 그 사람이 사준 거고 시계도 다 그 사람 선물이라고. 그럼 차 팔고 시계 팔아. 양육비 보내. 아빠로서 부끄럽지도 않니? 당신 어머니하고 반찬 가게 운영해서 돈 벌잖아. 아, 왜? 우리 세진이 그 돈으로 키우면 어디 덧나? 법원에 파산 신청을 내고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다면서 본인은 돈이 하나도 없음을 강조하는 남편이었습니다. 매번 찾아갈 때마다 그런 식의 꼼수를 쓰는 남편이었고 저는 어느 순간 그런 식의 씨름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반찬 가게 일하랴 딸 키우랴 하루하루가 바쁜 게 사실이었고 전 남편이란 사람에 관해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말자. 그렇게 마음 정리를 하고 살아왔죠. 현실의 벽이란 녹록지 않아서 친정아버지가 투병하시며 남긴 빚을 갚는다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낮에는 엄마가 운영하시는 반찬가게 일을 하고 오후엔 가정집 파출부 일을 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벌었어요. 그렇게 3년을 고생해서 친정의 빚을 다 갚았고 그 후로도 저는 반찬가게 말고도 오후와 저녁 시간을 이용해 파출부 일을 병행하며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세진애미야, 일 하나는 줄이는 게 어떠냐? 이젠 빚도 다 갚았고 반찬가게 수입으로도 우리 세 식구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잖니. 엄마, 세진이 발레학원이니 영어학원이니 이것저것 학원 보내고 또 대학 학자금, 시집갈 자금. 돈 들어갈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건강하고 젊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모아놔야죠. 친정이 잘 살면 네가 이리 모질게 고생 안 해도 되는 건데. 엄마가 미안하구나.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이렇게 정정하게 곁에서 지켜주셔서 제가 세진이 데리고 버틸 수 있었던 건데요. 저희 친정엄마는 정말이지 제가 이혼해서 딸아이와 혼자 되었을 때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분입니다. 반찬가게 일을 파하고 친정엄마가 어린 딸을 돌봐주셨기에 제가 오은하절에 투잡을 뛰는 게 가능하기도 했죠. 저의 이런 고생을 알아서인지 제 딸은 공부도 잘하고 심성도 착한 아이로 잘 자라주었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도 1등 했어요. 보세요, 성적 최우수상. 다음번 수학 경시대회에 반대표로 제가 나간대요. 정말? 우리 세진이는 누굴 닮아 이렇게 머리가 좋지? 엄마 닮아서겠지. 누굴 닮아서겠어요? 그리고 공부는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제가 열심히 해서 잘하는 거예요, 엄마. 아이고, 우리 세진이 어린 게 똑똑하기도 하다. 엄마, 그런데 다음 주에 아빠와 함께하는 운동회가 있는데 우리 아빠는 못 와요? 그게 말이야. 엄마가 말했다시피 아빠는 저 멀리 멕시코서 사업을 하셔서 한국에 자주 못 오신단다. 옆집 미정이 아빠는 미국서 일하시는데도 운동회 때 오신다던데. 아빠는 멀리 계신 데다 건강도 안 좋으셔서 자꾸 비행기를 못 타. 그러니까 섭섭해도 세진이가 이해해드리자. 응? 사실 전 남편은 이혼 후 딸아이 만나는 것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혼해서 새 가정 꾸린 마당에 내가 어떻게 세진이를 보니? 나 지금 와이프한테 최선을 다하고 싶다. 그러니까 내 그런 상황 좀 이해해줘. 부탁이다. 자주는 아니어도 한 달에 2번, 아니 한 번이라도 애를 봐야 할 거 아니야. 세진이가 아빠 보고 싶다고
당신을 얼마나 찾는 줄 알기나 해? 당신 선에서 적당히 둘러대면 되잖아. 어디 미국 이민 가서 다신 안 들어올 거라고 말하든가. 됐어. 차라리 죽었다고 할게. 그 편이 나을 것 같다. 이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아. 딸아이와의 면접 교섭권마저 뻔뻔하게 거부하는 남편이었고 저는 그런 아빠의 실상을 도저히 어린 딸에게 있는 그대로 말할 수는 없더군요. 해서 자꾸 아이에게 본의 아닌 거짓말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아빠가 멕시코에 사업을 하러 가서 자주 못 온다. 아빠가 많이 편찮으시다 등등. 틈만 나면 아빠 보고 싶다고 울던 딸도 머리가 굵어가면서는 어느 순간 아빠를 찾지 않게 되더군요. 사춘기를 겪고 고등학생이 된 다음부턴 아빠의 아자도 꺼내지 않는 딸이었습니다. 뭔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저 스스로 눈치를 챘나 싶어 혼자서 가끔 걱정이 되곤 하는 저였죠. 아무리 바람이나 눈이 돌아도 그렇지 어떻게 지 자식을 저리 내팽개칠 수가 있다더냐? 엄마, 조용하세요. 그러다 혹시 세진이 들어요. 세진이 아까 전에 잠들었어. 하늘은 그런 후레 자식에게 벼락도 안 내리고 뭐라는지 원. 아유, 속상해 진짜. 아휴. 저 아는 사람이 그 사람 근황을 가끔 전해주는데 지금 재혼한 부인이 돈으로 그 사람이랑 시어머니까지 손에 쥐고 흔드나 봐요. 사업하다 알거지 됐는데 그 상간녀 가는 카페인가 뭔가 한다면서? 그 인간이나 시어머니나 돈 버는 재주 별로 없는 사람들이고 재혼한 와이프 며느리 덕에 먹고 사니 눈치 보며 매사 벌벌 떠며 산다나요. 그 여자가 세진이 아빠가 세진이 보는 걸 극구 반대한대요. 그렇다고 지 자식을 안 보고 살아? 와이프가 무서우면 몰래라도 봐야 인지상정 아니냐? 저리 살다 천벌 받지 천벌 받아. 지 자식 내팽개치고 말년 좋은 놈을 한 놈도 못 받느니라. 그러게요. 우리 세진이가 너무 불쌍해요. 어려서도 지 아빠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데요. 남의 멀쩡한 가정 깨서 사는 년이 어디 제정신이겠냐마는. 아무리 그래도 양심 있음 자식은 보고 살게 해야지. 세트로 양심이 아주 털이 난 것들이구나. 그 사람이 바람핀 것도 절 배신한 것도 시간이 지나니 무뎌지는데. 엄마, 솔직히 저런 식으로 세진이 안 보고 살려는 거 그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용서가 안 되고 치가 떨려요. 그 마음 내가 왜 모르겠니? 내 자식 마음에 비수 꽂는 인간을 어찌 용서해? 나도 애미인데 애미인 네 마음을 다 안다. 그래도 마음속에 화병은 키우지 마라. 그럴 가치도 없는 인간이니까. 네 엄마, 우리 세진이 시집가는 것도 보고 결혼해서 아이 낳으면 손주도 봐줘야 하는데 제가 건강해야죠. 나도 너희들 생각해서 건강관리 더 잘했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엄마, 또 무슨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세요.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위독하셨을 때 저런 세진이가 얼마나 마음 졸였다고요. 이만큼만 회복된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희 친정엄마는 뇌출혈 후유증으로 몸의 반쪽 거동이 불편하십니다. 반찬 가게 일도 못하시고 가게 일은 제가 전담해서 하고 있죠. 그런 할머니를 주말마다 목욕도 도와드리고 틈날 때마다 산책도 도와드리는 착한 딸입니다. 할머니, 시원하세요? 수험생이 공부해야지. 이렇게 맨날 할미 목욕만 시키면 어쩌노? 할머니, 공부하다 잘 쉬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할머니 목욕시켜드리고 땀 쫙 뺀 다음 저도 샤워 마치면 얼마나 상쾌한데요.
할머니 목욕시키고 나면 신기하게 공부가 더 잘 되는데요? 아휴, 우리 예쁜 손녀딸. 말도 예쁘게 하지. 할머니, 우리 목욕하고 동네 공원에 산책 갈까요? 아휴, 할미가 네 시간 너무 뺏는 거 아니니? 기말고사 끝나서 오늘은 좀 쉬려고요. 할머니랑 데이트도 하고요. 공부 잘하는 딸은 의대를 목표로 대입시험을 준비했는데 첫 수능에서는 원하는 대학에 진학을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1년의 재수 생활을 거친 끝에 서울의 명문의대에 당당하게 합격을 했죠. 할머니, 엄마, 저 의과대학 합격했어요. 세상에, 그게 정말이냐? 어디 보자. 여기 합격 문자 와 있어요. 보세요. 수험번호랑 이름. 다 저 맞아요. 우리 딸 장하다. 그간 고생 많았어. 딸이 휴대폰으로 합격 문자를 보여주는데 저도 모르게 울컥한 마음이 들면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겁니다. 그간 남편 없이 홀몸으로 딸을 키워온 억척스런 세월을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감개가 무량하고 고생스러웠지만 그래도 제가 헛살지 않았다는 생각들이 복합적으로 들면서 눈물이 쏟아진 거였죠. 엄마, 좋은 소식 듣고 왜 우세요? 울지 마세요. 나 대학 졸업하고 의사 되면 엄마랑 할머니 진짜 호강시켜 드릴게요. 엄마랑 할머니 호강 안 시켜줘도 좋으니 앞으로 세진이 너만 행복하게 잘 살면 된다. 그래, 세진아. 할미는 이미 다 산 인생이고 네 엄마나 잘 챙겨드리고 네가 좋은 남자 만나 시집가 잘 살아야지. 엄마, 할머니, 전 결혼 생각 없어요. 의사 돼서 돈 많이 벌어서 할머니랑 엄마랑 호요식하면서 평생 살 거야. 아유, 농담이라도 그런 말은 말아라. 호럼이 팔자 3대 가서 좋을 게 뭐 있다고 그런 말을 난 말하니? 호럼이 운명은 나와 네 엄마 떼서 쫑이다. 알아들었어? 암튼 우리 할머니 못 말려. 그런데요. 딸이 서울대 의대에 합격하고 얼마 안 있어 너무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세진이가 서울대 갔다며? 그래, 이번에 합격했어. 그런데 왜 갑자기 전화야? 넌 엄마란 사람이 애 아빠가 전화 왔는데 그런 식으로 응대니? 세진이 안 보고 산지 언 15년이야. 잊었어? 뭐 그간 내가 세진이랑 격조했던 건 사실이지만 이제 대학생도 된 마당에 얼굴 한번 보려 그런다. 왜? 좀 뻔뻔하네. 무슨 꿍꿍이로 갑자기 전화한 거야? 말 뻔세하고는. 부녀 사이에 무슨 꿍꿍이가 있어야만 전화를 하냐? 당신이 그간 하도 세진이와 절연하고 지내는 바람에 난 세진이한테 당신 멕시코 가서 사업했고 몸이 아파 한국 못 온다고 둘러댔어. 그러니 이제 와서 세진이 앞에 나타나 얼쩡될 생각 말고 하던 대로 살아. 전 그렇게 쏘아붙이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세진이가 서울대 의대에 갔다고 하니 뭐 어디 자랑이라도 하고 싶어 저러나? 그래도 이제 와서 딸이라고 자랑한다고? 어림없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었어요. 게다가 멕시코 갔다 몸이 편찮으시다 핑계대다가 이제 와서 아빠가 멀쩡하게 널 보러 오신단다 하고 딸아이에게 말하는 것도 이상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딸의 서울대 의대 입학식 날 참 기함할 만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운신이 불편해지신 후로 먼 외출은 거의 안 하던 친정엄마셨는데 그날은 아침 일찍부터 단장을 마치고 손녀딸의 입학식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 회장도 하고 정장을 차려입고 예쁜 꽃다발도 준비해서 딸의 입학식을 찾았죠. 엄마,
꽃다발을 무슨 이렇게 큰 걸 사오셨어요. 우리 딸이 명색이 서울대 의대생이 됐는데 꽃다발이 대수야? 네 엄마 신이 나서 꽃가게에서 제일 비싼 걸로 포장해달라고 했단다. 암튼 우리 엄마 못 말려. 평소 그렇게 짠순이이신 분이 꽃다발에 돈을 그렇게 쓰셨어요? 하나 더 사오려다 참았는데? 딸과 친정엄마와 화기애애하게 사진을 찍고 있는데 다시 보고 싶지 않은 불청객이 저희 가족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혼 후 15년간 내 딸을 한 번도 찾지 않던 전남편과 시모가 딸이 서울대 의대에 입학했다는 소식을 듣고 무턱대고 꽃다발 들고 입학식에 찾아온 거였죠. 아니, 당신들이 대체 왜 여길... 아니, 댁들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와요? 오랜만입니다, 장모님. 장모라니, 내가 왜 당신 장모요?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지. 양심도 없이 여기가 대체 어디라고 와서는? 왜요? 우리도 서울대 의대 들어간 그 자식 덕, 손녀 덕 좀 보러 왔네요. 설마 사돈어른 혼자서 그 덕을 독차지하시려는 신부는 아니시죠? 아니지. 뭐라고요? 별 해괴망측한 말을 다 듣겠네, 정말. 올 거면 미리 기별이라도 하든가. 내가 전화하니 무턱대고 끊어버린 게 누군데? 엄마, 제가 두 분께 인사부터 드릴게요. 허리를 숙이고 가방 안에 카메라를 집어넣고 있던 딸아이가 고개를 들고 빳빳이 남편과 시어머니를 정면으로 쳐다본 순간이었습니다. 그전까지 딸아이의 뒷모습만 보고 있던 두 사람은 갑자기 딸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기절하며 개거품을 무는 겁니다. 아니지, 너는... 네가 아빠 딸이란 말이냐? 네가 정말 세진이야? 안녕하세요, 아빠, 할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 인사는 차마 못 드리겠네요. 아시다시피 우리 셋 구면이잖아요. 아니죠, 세진아. 그게 무슨 말이야? 너 아빠랑 친할머니 본 지 15년이 넘었는데 여태 저 두 사람 얼굴을 기억이라도 한단 말이니? 아니에요, 엄마. 제가 공부 잘하는 모범생이긴 했어도 그 정도로 기억이 비상하진 않아요. 그럼 네가 어떻게 해서 아빠랑 친할머니와 구면이라는 거야? 15년 넘게 저 두 사람 얼굴 코빼기도 못 보고 살았는데? 엄마, 저 실은 3년 전에요. 아빠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3년 전이면 너 한창 사춘기로 잠깐 가출했을 때 말하는 거니? 맞아요, 엄마. 저 그때 가출해서 친구 집에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두 분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한 달 넘게 아르바이트 했어요. 제가 미처 몰랐던 딸이 가출했던 때의 이야기는 기함에서 뒤로 낮아빠질 정도로 기막힌 것이었습니다. 엄마, 대체 언제까지 아빠가 멕시코 있다는 말만 반복하실 거예요? 멕시코서 사업하는 아빠를 그럼 뭐라 달리 설명을 해야 하니? 엄마가 불어 아빠랑 나 갈라놓으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엄마, 혹시 옛날에 아빠랑 이혼하시면서 저 모르는 다른 이유라도 있는 거 아니냐고요? 이유는 무슨? 엄마랑 아빠는 그냥 성격 차이가 심해서 이혼한 거라고 몇 번을 말하니? 그럼 왜 아빠를 계속 못 만나게 하는 건데요? 세진아, 아빠는 멕시코 오지에서 사업을 하고 건강이 안 좋으셔서 그게 어떻게 절 못 보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엄마도 아빠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딸은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사이 극심한 사춘기가 찾아왔고 부쩍 저에 관해 대들고 반항하는 일이 잦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딸은 아빠의 행방에 관해 의문을 품으며 한 달 넘게 가출한 적이 있었어요. 전 그때 실종 신고를 내고 미친 듯이 딸을 찾아 헤맸었는데 그 기간에 딸은 알고 보니 지 아빠와 할머니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모양입니다. 밤늦게 어느 날인가 엄마와 할머니가 대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아빠는 한국에 계시고 경기도에서 카페 한다는 얘기를 들어 알게 되었고 아빠를 만나고 싶어서 무턱대고 그곳으로 찾아가 아르바이트를 했던 거고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뽑는다고 해서 지원하려고요. 우리 미성년자는 안 뽑는데? 저 얼굴이 어려 보여 그렇지 대학생인데요. 그래? 어느 대학 무슨 과에 다니는데? 전문대학 1학년생이고요. 전공은 메이크업 학과요. 딸은 이름과 나이까지 속이고 전 남편과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던 겁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당최 신용이 없고 믿을 수가 없으니 가게에서 혹시라도 우리 몰래 아이스크림이나 디저트 같은 거 슬쩍슬쩍 하는 거 아니지? 저는 단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사장이 뭐라고 하면 이해하고 대답할 줄 모르고 뚱하니 대꾸하는 건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사실을 말씀드린 건데. 야무질 줄 알고 뽑아놨더만 영 쓸모가 없어. 화장실 막혔으니까 가서 얼른 뚫어놔. 네, 알겠어요. 시어머니는 카페 내에서도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갑질을 일삼는 악덕 사장으로 명망이 높았는데 저희 딸에게도 그런 행동을 일삼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딸이 그 카페에서 일하며 충격을 받았던 일은 따로 있었죠. 전 남편의 부인,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 카페의 소유자였던 그 세 부인이 종종 카페에 들렀다고 합니다. 네가 새로운 알바생이야? 네, 안녕하세요. 솜씨 한번 보고 아메리카노 2잔 만들어 와봐. 디저트 몇 가지 하고. 네, 사장님. 디저트와 커피를 만들어간 딸 앞에서 그 세 부인과 전 남편은 그런 대화를 나누었다는 겁니다. 당신 요즘도 엑스와이프랑 연락하고 지내? 아이 엄마랑 연락 끊은 지 오래라고 몇 번을 말하니? 난 아이를 안 낳아봐서 모르지만 당신은 그 여자랑 사이에 버젓이 딸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 부부는 이혼해서 남이 되어서 사이에 자식이 있으면 평생 끊어질 수 없는 영 같은 관계라는데 내가 걱정이 안 되고 찜찜하지 않겠어? 그럼 나보고 대체 어쩌라고? 당신 눈치 본다고 나 지난 시간 내 딸 얼굴 한 번도 안 보고 지낸 거 알잖아. 그래서 뭐 그게 후회라도 된다는 얼굴이네? 내가 그럴 리가 있겠어? 난 당신이 시키는 일이라면 뭐든지 한다고 맹세한 사람인데. 그럼 이참에 우리 그 부분에 관해 아주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하자. 정리? 내가 우리 딸 안 보고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 더 확실하게 약속을 좀 하란 말이야. 우리 혼인계약서 다시 쓰자. 공증받으려고 내가 문서화해왔어. 자기야,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 자기가 모르나 본데 외국서는 혼전계약서 그거 당연한 문화고 현명한 관습 취급해. 몰랐어? 우리가 무슨 헐리우드 부부니? 나 나름 재력가인 거 당신 알잖아. 잃을 게 많은 나 같은 여자들은 걱정도 많은 법이야. 이런 내 노파심 전혀 이해 못 해주겠다는 거야? 설마 내가 우리 자기를 이해 못하겠어? 어디 보자. 공증받을 문서 내용이 뭔지. 복잡하니까 다는 알 것 없고. 핵심만 말할게. 자기는 앞으로 남은 평생 자기 딸을 절대 보지 않는다. 나와 부부로 사는 동안
전처 소생의 딸과는 절연한다. 이 항목에 동의해 줄 수 있어? 아이, 정말. 알았어, 오케이. 당신이 그걸 그렇게 원하면 그렇게 할게. 나 앞으로 우리 딸 절대 안 보고 당신에게 절대 충성. 약속해.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야. 자기 나 정말 사랑하는구나? 에이, 그걸 말이라고 하니? 이제야 내 마음을 믿는 거야? 아무래도 자기는 전처 사이에 딸이 있다 보니까 내가 늘 그게 걱정이었던 거 알잖아. 걱정 마, 자기야. 난 딸도 뭐도 다 필요 없어. 자기만 있으면 돼. 쨍그랑. 뒤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던 딸은 충격에 들고 있던 쟁반을 놓치며 커피잔이며 접시를 모두 깨트렸다고 합니다. 새로운 알바생이라 그랬지? 너 정말 조심성이 없구나. 그렇게 덤벙대서 서빙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죄송합니다. 저 오늘부로 관둘게요. 뭐라고? 너 지금 나한테 한 소리 들었다고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니? 일한 지 얼마나 됐다고 관두겠다는 거야? 제가 일한 여태까지 시급 정산해서 저 그릇 깸값으로 치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말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 카페를 뛰쳐나온 딸이었습니다. 아니, 세진아. 너 그런 일을 당하고도 어떻게 엄마한테 이런 방금 말 한마디를 안 했니? 엄마가 이렇게 속상해하실 거 알았으니까요. 세진아, 너 아빠 딸이면서 그런 내색 하나도 안 하고 어떻게 그리 시치미를 뗐어? 그래, 네가 우리 손주 딸인 거 알았으면 내가 다른 직원들 잡돌이하듯 너한테 그러지도 않았을 거 아니냐? 두 분 좀 어이없으시네요. 세진아, 그때 아빠가 한 말, 네 입장에서 서운하겠지만 마음에 담아두지 말려. 그땐 네 새엄마 비위 맞춘다고 어쩔 수 없이 아빠가 거짓말을. 그래, 세진아. 설마 네 아빠가 진심으로 그런 말을 했겠니? 비겁한 변명들은 그만두시죠? 뭐라고? 세진아, 그만 오해를 풀고 아빠를 이해해 주렴. 아빠가 싫은 말이야? 그럼 지금 당장 세부인이라는 그 여자분께 가서 저를 딸로 당당하게 인정해달라.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지, 세진아. 그건 너무 갑작스러운 제의라. 그게 힘드시면 전화라도 한 통 해보시든가요. 저 보는 앞에서 그 여자분께 전화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딸과는 왕래하며 지내야겠다. 말씀해보세요. 세진아, 너 왜 자꾸 아빠에게 감당하기 힘든 일을 시키니? 감당하기 힘든 건 아빠가 아니라 저예요. 아빠와 할머니, 폐륜적이기 짝이 없는 두 사람, 역겨워서 더는 감당 못하겠다고요. 세진아, 흥분하지 말아라. 이렇게 좋은 날 우리는 너 축하해주고 잘했다고. 두 사람 축하받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어요. 당신네 카페 가서 장사하면서 평생 그 세부인이라는 여자 비위 맞추며 사세요. 난 의사가 되어도 당신들 환자로도 치료할 생각 없으니까요. 딸은 그렇게 쏘아붙이며 전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절연을 선언하더군요. 앞으로 두 분 죽을 때까지 만나고 싶지 않으니 그만 돌아가세요. 우여곡절을 겪은 입학식을 거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못 모르고 엄마 원망하던 거 용서하세요. 저는 진짜 사정도 모르고 엄마가 중간에서 제가 아빠 만나는 걸 막는다고 오해했어요. 아니다, 세진아. 네가 미안할 일이 아니야.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네가 좀 컸을 때 사실을 말해줄 걸 그랬어. 엄마는
네가 어린 마음에 상처받을까 봐 사실을 덮었던 건데. 엄마는 저 생각해서 불어 거짓말하신 거잖아요. 누구보다 그런 아빠가 원망스러웠던 건 엄마일 거면서도요. 그만 울어라, 세진아. 이렇게 좋은 날 울어서 쓰겠니? 응? 알지도 못하면서 엄마 원망하고 사춘기랍시고 가출해서 엄마랑 할머니 걱정시켜드린 거 너무 죄송해요. 아, 알았으니 그만 울어라. 네가 사춘기 때 잠시 방황했어도 이렇게 공부 잘해 서울대 의대생이 됐는데 너만한 효녀딸이 어딨다고 그래. 저 정말 악착같이 공부해서 엄마랑 할머니한테 진짜 효도할 거예요. 이를 앙다물며 그런 말을 하는 딸아이였습니다. 의대생이 된 딸은 엄마의 학비 부담을 줄여주고 싶다고 밤낮 없이 공부에만 매진했습니다. 세진아, 너 가만 보면 고등학생 때보다 공부를 더 하는 것 같다. 대학생도 됐는데 좀 쉬엄쉬엄 하지 그러니? 의대 학비가 만만치 않은데 장학금 받으려면 놀 시간 없어요, 엄마. 그래도 명색이 대학생인데 소개팅도 하고 연애도 좀 하고 그래야지. 안 그래? 엄마는 내가 연애했으면 좋겠어? 그럼. 이제 대학생인데 연애도 하고 해야지. 왜? 같은 과에는 괜찮은 남학생 없어? 세진이 너 좋다고 따라다니는 남자애는. 내 외모가 평범해서 그런가? 아직 그런 남학생은 없는데요? 네가 공부만 한다고 외모에 신경을 너무 안 써서 그렇다. 엄마가 카드 줄 테니까 미용실 가서 머리도 좀 하고 그래라. 화장품 사서 화장도 좀 하고 다니고, 응? 머리는 매일 질끈 묶고 다니는데 돈 아깝게 무슨 파마예요. 그리고 저 공부하느라 안경 쓰고 다녀서 눈화장해도 웃겨요. 아유, 못 말려 우리 딸. 연애나 꾸미는 일에도 담을 쌓고 그저 공부에만 올인한 딸은 대학 다니는 내내 2번인가를 제외하곤 빼먹지 않고 장학금을 받으며 무사히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전공의와 레지던트 등의 과정을 거쳐서 당당하게 성형외과 전문의가 되었죠. 엄마,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에서 페이닥터로 일하게 됐어요. 일단 여기서 경력이랑 경험 쌓고 나중에 병원 오픈하는 게 제 목표예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차곡차곡 하나하나 배워간다는 생각으로 일해. 알았지? 네, 엄마. 성형외과 의사로 일을 시작한 딸은 전공한 과가 적성에 잘 맞았는지 실력도 좋았고 또 본인이 악착같이 열심히 해서 업계에서 아주 좋은 평판을 얻게 된 모양입니다. 실력 좋은 성형외과 의로 소문이 나서 딸은 페이닥터로 일한 지 3년 만에 연봉이 5배가 오르는 지경에 이르렀죠. 엄마, 최근에 다른 곳으로 이직 제의가 왔는데 일단 한동안은 지금 병원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그래? 엄마야 너 하는 일은 잘 모르니까. 이직 제의를 거스를 만큼 좋은 조건을 제시했나 보구나? 엄마가 나 하는 일을 모르시는 게 아닌데요? 맞아요. 연봉을 9% 올려준다고 해서 그냥 남기로 했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승승장구하니 엄마가 살맛이 나는구나. 참, 엄마. 안 그래도 들을 말씀이 있었는데. 무슨 일인데? 할머니도 잠시 나와보세요. 아유, 이 야심한 시각에 할미까지 부르고. 무슨 일이야? 이거 아파트 문서예요. 50평 넘는 넓은 아파트고 지은 지 얼마 안 된 신축이고요. 제가 할머니랑 엄마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아니, 세진아.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세진아. 선물이라면 그건 네가 이것저것 넘치게 사줬는데 다 늙은 할미한테 무슨 아파트 선물이냐? 그리 정하고 싶다면 이 엄마한테라면 모를까. 엄마,
나도 이걸 세진이한테 받을 건 아니죠. 부모가 무슨 자식한테 집 선물을 받아요? 자식한테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면 모를까. 엄마는 무슨 그런 말이 있어요. 자식도 엄마한테 고마우면 얼마든지 선물할 수 있는 거지. 안 그래요, 할머니? 그래, 세진이 말이 맞다. 애미야, 네 딸이 효도한다고 선물하는데 기분 좋게 받으렴. 너 살다 후에 어차피 세진이한테 물려줄 집 아니드냐? 그렇긴 하지만... 그런데 세진아, 이 아파트 주상복합이라 엄청 비쌌을 텐데 우리 딸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좀 무리하긴 했지만 그래도 내 능력이 닿는 한에서 마련한 아파트예요. 옛날에 할머니랑 엄마 집 월세 기간 끝날 때마다 너무 고생하고 고민하시던 거 저 너무 마음 쓰였거든요. 이 집은 작아니까 2년마다 걱정할 일도 없고 엄마랑 할머니 평생 이사 가지 말고 이 집에서 편히 저랑 같이 살아요. 우리 세진이가 학교 다닐 때부터 악착같이 공부하면서 할미랑 엄마 호강시켜준다고 그리 얘기를 하더니 정말로 이렇게 호강을 시켜주는구나. 엄마, 지금 우시는 거예요? 너무 좋고 감동스러워서 그런다. 너 그 옛날에 쫓겨나다시피 억울하게 이혼당하고 저 팍폭한 모녀 지금 불쌍해서 어쩌나 늘 마음 아팠는데 아유, 똑똑한 손녀딸 덕분에 내 딸 인생이 이리 고속도로 마냥 쭉쭉 펴질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니? 엄마 인생이 이젠 고속도로예요, 할머니? 그래. 옛날엔 앞길 안 보이는 꼬불꼬불 시궁창 길이었는데 독일 아우토반 따로 없는 고급진 인생이 되어버렸구나. 아우토반도 하시고 우리 할머니 암튼 박식하시다니까. 내가 똑똑해서 그 피를 물려 너도 의사 된 거 모르니? 암튼 할머니랑 소녀가 세트로 똑똑한 거 인정이네요. 잘 나가는 성형외과 의사로 성공한 딸 덕분에 저와 친정엄마는 팔자에 없을 거라 생각했던 쾌적하고 고급진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게 되었습니다. 새로 이사간 그 아파트에 조금씩 적응해 나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 날씨 추워가니까 따끈한 붕어빵 땡기지 않으세요? 그러게. 보니까 요 앞 아파트 정문 쪽에 붕어빵 트럭이 있는 것 같더구나. 그래요? 그럼 얼른 가서 몇 개 사와야겠다. 붕어빵 트럭을 찾아 두리번거리던 때였습니다. 엄마 말씀 맞다나 아파트 정문을 벗어나 멀지 않은 골목 어귀에 붕어빵 트럭이 보이더군요.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서 저 붕어빵 6개만 싸주세요. 하는데 익숙한 얼굴이 붕어빵을 팔고 있는 겁니다. 전 순간 깜짝 놀라 제 눈을 의심했네요. 다른 사람도 아닌 전 남편과 시어머니가 붕어빵 트럭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당신이 왜 붕어빵을 팔아요? 당신 설마 저 새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아?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어. 그런데 어머니랑 지금 설마 붕어빵 파는 거야? 아휴, 그렇게 됐다. 왜? 붕어빵 팔면 안 되는 법이라도 있더냐? 그건 아닌데. 새 부인 돈 많다고 그리 유세 떨 땐 언제고 붕어빵을 팔고 있어요? 돈 많다 유세까진 좋았는데 그년이 뒤늦게 춤바람이 나더니 저보다 10살이나 어린 춤선생과 바람이 나는 바람에 꼼짝없이 이혼당했다. 됐니? 나 이런 꼴로 알거지로 이혼당해 붕어빵 파는 거 보니까 속이 시원해?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앞서 나가 억하심정 말을 쏟아부어? 당신 얼굴이 고소해야 하는 얼굴이라 그랬어. 말도 안 되는 억지 쓰지 마. 난 당신 남으로 생각한 지 오래고 당신이 뭐가 어떻게 됐든
솔직히 별 감흥 없는 게 사실이니까. 전 그렇게 쏘아붙이고 돌아서려는데 전 남편이 불쌍한 목소리로 절 불러세우더군요. 붕어빵이나 가지고 가. 아까 돈 냈잖아. 붕어빵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복잡한 심경이 드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친정엄마께 제가 본 사실을 말씀드렸더니 그것들이 살아서 벌을 받아 그리 된 모양이다. 내가 뭐랬니? 자식 내팽개친 놈치고 잘 되는 거 못 봤다 하지 않았니? 며칠 후 다시 붕어빵 트럭이 있는 곳을 지나쳤을 때 그곳에 전 남편과 시어머니는 보이지 않더군요. 근처에 구두 수선집을 하는 아저씨께 붕어빵 트럭의 행방을 물었더니 빗쟁이들이 쫓아와 며칠 전에 난리 부르스를 떨고 간 적이 있는데 그 후로 행방이 묘연한데요? 장사파고 도망갔다는 소문이 있던데 모르겠네 나도. 그 후로 1년이 넘게 붕어빵 트럭을 하던 전 남편과 시모는 소식이 전무합니다. 먼 친척을 통해 최근 듣게 된 두 사람의 근황은 썩 좋지는 못해요. 그 돈만 타던 세 부인이 바람나는 바람에 쫓겨나듯 이혼당했다는데 위자료를 조금 받은 모양이더라고. 그래요? 그 여자 부자라면서 위자료 꽤 주지 않았을까요? 그 여자가 돈이 얼마나 무섭고 계산적인 여잔데 결혼 전에 본인이 이룬 재산이고 세진 아빠는 재산 기여도가 거의 없어서 재산 분할은 거의 없이 기본적인 수준 위자료 받고 이혼당한 것 같던데 뭐. 그렇게 딸까지 안 보며 부인 비위 맞추며 살더니 치. 모자가 붕어빵 장사하는 거 봤다면서? 딱 한 번 마주쳤는데 며칠 있다가 보니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지들도 그렇게 돼버린 거 쪽팔려서 그랬겠지 뭐. 나름 평생 사장님 소리 들으며 살다 노점 행상하는 거 세진이 엄마한테 딱 걸렸으니. 글쎄요. 듣자 하니까 그 쥐꼬리만한 위자료로 사업 시작했다 사기당해 홀랑 말아먹고 붕어빵이니 오뎅장사니 하며 도망다니며 산대. 사기당하면서 빚을 하도 여기저기 많이 지는 바람에 말이야. 지금 세진 아빠랑 그 모친 완전 알거지나 다름없다던데? 그때도 어떻게라도 먹고 산다고 붕어빵 트럭을 하다 빚쟁이들에게 쫓겨 도망다니던 때 절 우연히 만난 거라는 걸 알게 되었죠. 세진이가 의사로 그리 잘 나간다며? 암튼 세진이 엄마가 그 딸내미 하나 보고 고생고생 살더니 말년에 복이 터졌네 그래. 그 정도는 아니에요. 지 밥벌이 잘하며 사니 다행이죠. 겸양 떨고 뭐 있어? 다 아는 사이에. 세진이가 돈 잘 벌어 추상복합 아파트 떡하니 선물했다고 다 소문났던데 뭐. 암튼 축하해. 몰락한 거나 다름없는 신세가 된 전 남편과 시어머니 근황을 듣고 씁쓸한 기분이 드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딸까지 절연하고 그렇게 충성하더니 겨우 그리 되려고 딸아이 가슴에 대못을 박았나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며칠 있으면 딸아이 생일이라 생일상 차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실 그날 저희 집에는 귀한 손님이 오거든요. 평생 독신으로 살 것 같던 딸이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있다며 그날 데려오겠답니다. 저나 친정엄마나 설레고 벌써부터 긴장되는 마음이 들어 며칠째 밤잠을 설치고 있어요. 결혼할 남자는 같은 동료 의사라는데 착하고 가정적인 남자이길 바라봅니다. 무엇보다 평생 우리 딸아이만 사랑하고 바라볼 그런 남자이길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